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구미 아프와 푹방발 장갑을 이용한 가스화살 빌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참고는 모발리틱스에서 루에투님의 빌드를 참고했습니다. 시즌 시작부터 번개화살 빌드만 해왔고 나름대로 종결내었다고 생각해서 흥미로운 빌드를 찾았었습니다. 빌드의 가능성은 중제자까지는 패턴 씹고 잡는 것이 가능하며, 스킬셋을 바꾸고 아이템을 보완하면 영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빌드는 80% 완성이며 추후 수정되어도 큰 틀이 아닌 스킬셋과 패시브 트리 변형 정도입니다. 이제부터 빌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활에 있는 치명타 피해 보너스와 패시브 및 아이템 옵션의 치명타 피해 보너스 증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활에 있는 치명타 피해 보너스는 캐릭터의 기본 치명타 보너스 100%에서 추가로 적용되는 값으로, 예를 들어 74%가 추가되면 최종적으로 174%가 됩니다. 반면 아이템과 패시브 트리에서 획득한 치명타 피해 보너스 증가는 기본 치명타 피해에 고변산되어 적용됩니다. 화면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무기에 있는 기본 치명타의 옵션에 따라 결과값이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주구미 아프의 치명타 피해 보너스는 POE2의 활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디바인을 녹여가며 제시트를 잡아본 경험에 따르면 공격 시 각 투사체마다 각각의 치명타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명타가 터졌을 때 매우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각각의 투사체마다 확률이 개별로 적용된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의견에 반대 의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치명타 확률을 극대화하여 최대한 높은 피해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명타 데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명타 확률이 높아야 합니다. POE의 치명타 확률 공식은 디아블로4처럼 단순 하변산으로 계산되는 극대화 확률과 다릅니다. 무기의 기본 치명타 명중 확률이 있고, 여기에 아이템과 패시브에서 획득한 치명타 확률 증가가 고변산됩니다. 예를 들어 치명타 확률 증가 200%일 경우 푹방발 장갑을 착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무기의 기본 치명타 확률 1% 차이만으로도 DPS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아이템으로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보너스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하프는 기본 데미지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지와 화살통에서 플랫 데미지를 추가해줍니다. 반지의 종결 옵션은 한쪽은 접두어 플랫 3줄 전미어의 부족한 저항과 스탯, 한쪽은 접두어 고티어 플랫 2줄 생명력 100 이상의 전미어의 부족한 저항과 스탯입니다. 기바람의 벨트의 뻥튀기로 생명력이 급 상승할 겁니다. 영토를 점령하시려면 반지 한쪽에는 생명력 옵션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 세팅 중이라 완성된 반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스화살 빌드는 찬란한 슬픔을 착용하기 때문에 기본 생존력이 낮은 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찬란한 슬픔의 타락 옵션으로 정신력 20 이상을 추가합니다. 이 빌드에 필요한 정신력은 120이며, 따라서 목걸이에는 접두어의 정신력 옵션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력 옵션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의 목걸이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접두어 3줄에는 생명력 관련 옵션을 채워줍니다. 맵핑 전용 목걸이에는 종말의 예언을 할당하고, 접두어에는 에너지 보호막과 생명력 옵션을 티어합이 24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생존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버보스용 목걸이를 따로 하나 구합니다. 접두어에서 치명타 옵션 2줄을 포함한 것을 선택해줍니다. 할당은 압도적인 타격으로 합니다. 목걸이 2개 다 합해서 5디바인을 구했습니다. 목걸이는 스왑을 위해 저항과 스탯 옵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모리오르 갑옷을 통해 부족한 생존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모든 원소 저항과 생명력 퍼센트가 있는 것으로 구해야 합니다. 반지에서 저항을 잘 챙겼다면 생명력 증가 핵을 박아 피통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옵션은 에너지 쉴드 200 이상이지만 전 디바인이 부족해서 생명력과 마나통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마나 최대치 옵션 한 줄 챙겨주시면 가스화살의 단점 중 하나인 마나 소비량의 단점을 커버해줍니다. 이 빌드에서는 총 7개의 듀얼이 들어갑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제어된 변형 다이아몬드입니다. 데드아이의 치명타의 모든 빌드에서는 공식처럼 여겨지는 위치의 듀얼입니다. 가장 중요한 노드를 4곳이나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크기는 넓은 반경이며 저항 수치를 잘 봐야 합니다.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으니 부담이 안 되실 겁니다. 어둠의 저항 다이아몬드입니다. DPS 상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화염, 냉기, 번개 중 본인 주머니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과대망상 다이아몬드입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듀얼을 사용한 이유는 아직 제가 원하는 에메랄드를 구하지 못해서입니다.
화살통 보너스를 포함한 유효 4줄의 에메랄드를 구할 때까지는 이 듀얼을 쓸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는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조합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에 도움을 드린다면 사파이어는 최소한 1개를 착용하셔서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옵션은 넣어주도록 합니다. 사파이어에는 스킬 효과 지속시간 1줄 넣어주시면 우버보스 상대할 때 유용합니다. 격분 충전을 위해 폭풍 보주를 미리 시전하는데 지속시간 1줄 넣어주시면 보스 잡을 때까지 폭풍 보주가 유지될 것입니다. 당연히 나머지 필요한 옵션은 치명타 피해 보너스와 치명타 확률 증가입니다. 에메랄드는 최소한 2개 이상은 착용하셔서 화살통 보너스를 최대한 30% 전후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듀얼 세팅하면서 스스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어된 변형 다이아몬드 듀얼은 필수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취향대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쉴드가 높은 신발을 구하셨다면 사파이어를 2개 이상 사용하여 에너지 쉴드 최대치를 높여주고, 좋은 옵션의 화살통을 구하셨다면 좋은 에메랄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시면 됩니다. 스킬 세팅입니다. 동결라샷은 매핑용 보스용 스킬이 따로 있지만 가스화살은 공격 스킬은 보스전과 매핑 시 모두 사용하니 보조잼 교체는 불가피합니다. 보스전에는 얼음세기를 빼고 근접 전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과 집중은 매핑 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영감이나 가속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령이 매핑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효과 집중을 썼습니다. 만화통이 700대라면 영감을 쓰셔야 할 겁니다. 패시브 트리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현재 80% 완성된 상태이며 우버 보스 클리어 최적화를 위해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